그런데 이 경제 현상이라고 하는 게 매우 복합적이어서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건 일면으로는 맞는데 어느 영역에 어떤 방식으로 지출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의 정도는 전혀 다를 수 있죠. 저는 이런 그 경제 논리 중에서도 정말 단순한 그러나 이 매우 복합적이고 복잡한 경제 현상에 대해서 매우 단선적으로 접근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전 없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는 맞는데 이 경기 불황기에는 사실은 돈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럴 때 오히려 투자를 해야 경기 화랑기에 그 성과를 거둬내게 됩니다. 그래서 빚이 나쁘다. 이런 일반적 고정관념을 언제나 일상적으로 관철하면 제대로 된 유능한 경제 운영이 불가능하죠.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 물가가 오를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어느 영역에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 정도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가가 5%가 오르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성장률이 2%다. 그런데 지출을 늘려서 물가가 6%로 올랐는데 성장률이 4%가 됐다. 5%가 됐다. 이러면 물가 오른 것보다는 성장이 더 많이 됐기 때문에 실질소득이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물가가 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 실질적 소득 GDP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너무 단선적으로 접근하는 게 지금 현재 정부의 가장 저는 근본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쭉 들었으니까 저 이쪽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팩트 송다영 기자, 예, 자기소개 한번 더 해주시고요. 더팩트 송다영 기자입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대책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와 여당이 협의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회견문에는 이제 대통령과 여당 대표와의 3자 회동이나 이런 게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요. 혹시 대표님이 이 자리를 빌어서나 3자 회동 다시 제안하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메아리 없는 함성도 한두 번이지. 저희가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호, 선언 이런 거보다는 실제 할 수 있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언제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필요한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한번 가고 이쪽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TV조선 이광희 기자. 네, TV조선 이광희 기자입니다. 대표님 조금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민주당 독자적인 예산 수정안을 좀 마련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민생 관련해서는 조금 전 원내에서는 이제 김포 편입이 현실성이 없다고 하시고 5호선 연장안 이슈를 꺼내셨는데 편입 필요성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따로 검토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아까 수정안 문제는 지금 당장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해서 미리 준비를 물리적으로 해놓을 필요가 있을지는 원내에서 판단할 일일 것 같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원내 전략에 맞춰서 원내에서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는 오늘은 우리 국민들의 삶이 걸려있는 민생과 경제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 얘기에 집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이 국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9시간제 던졌다가 이거 말이 안 되네.
그러니까 그럼 하지 말지 뭐. 그래가지고 적당히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대혼란을 이야기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고. 그 외에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긴 합니다만 최근에 예를 들면 의사정원학대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모든 가능성들을 체크하고 모든 가능한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서 일정한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야지 이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졌다가 이거 저항이 만만치 않네. 쉽지가 않겠네. 라고 하니까 그냥 슬그머니 모른 척하는 이런 방식의 국정 운영은 정말로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천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걸린 대한민국의 국정은 정말로 진중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엄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약속 시간보다는 한 10분 지났는데요. 한 2분 정도 기자분 질의 받고 해도 되겠습니까? 한 45분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KBS의 최유경 기자. 예. 네, KBS 최유경입니다. 대표님께서 방금 조금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이제 지방시대 종합 계획을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메가 서울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게 약간 엇박자가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윤재욱 원내대표께서는 어제 뭐 메가시티가 세계적인 트렌드다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제가 아직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좀 추후에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미 뭐 미리 말씀드린 게 있어서 그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 한번. 네. 여기 오마이뉴스의 박소희 기자.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박소입니다. 아까 전세 사기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이 피해자분들이 제일 좀 원하시는 게 선구제 후 부상권 부분이랑 네. 그리고 캠코의 선순위 부실채권 인수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보완 입법을 했지만 사실 이제 정기국회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추진하실 계획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답변을 주시긴 했는데 김포 부분 관련해서 다른 것보다는 이게 사실 성장력의 관점에서 국가 성장의 문제에서 봤을 때 지방 소멸이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잠재 성장력을 갉아먹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의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제도 어제 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의 민간 부채, 특히 가계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는 그냥 꾸준히 50%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국가 부채가 대체적으로 110 또는 120을 유지하거나 또 그렇게 늘어나면서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민간 부분의 부채는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프가 우리는 정부 영역은 이렇게 일정하고 가계 부분은 쭉 늘어나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선진국은 국가 부채는 좀 늘어나고 가계 부채는 꺾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임금 체불에 대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자고 저희가 주장을 했고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임금 체불되면 여러분도 임금을 받으실 텐데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근데 공장에 기계 팔고 해서 소송해서 압류하고 집행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오래 걸려서 결국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 정부가 먼저 임금을 지불해주고 그 임금을 받을 때서 받는 일은 정부가 한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 전세 사기 문제도 비슷하죠. 전세 사기도 선구제를 해줘야 사람이 살지. 그 전 재산에 빚까지 내가지고 전세 보증금 냈는데
어느 날 그게 사라지면 어떻게 삽니까? 못 사니까 떠나는 거죠. 떠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혼자 떠나는 것도 아니고 온 가족 끌어안고 떠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국가가 필요한 겁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가지는 가치, 그건 따질 수가 없죠. 또 한 사람의 성인이 자라나서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듭니까? 거기에 비하면 사실 전세 피해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극히 일부가 겪는 전세 피해자들의 이 전세 보증금을 우선 구제해주고 정부가 그걸 추후에 구상을 해 나가는 이런 방식은 원래 정부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